자, 시작하겠습니다. 물리학개론 첫 시간인데, 앞에 부분은 이제 자연과학개론에 나오는 물리 위주로 먼저 설명을 하고요. 중간중간에 빠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이제 맨 뒤에, 그거는 이제 물리학개론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거 맨 뒤로 뺄게요. 그래서 자연과학개론에서 좀 범위를 넓게 해서 그 부분만 먼저 수업을 할게요. 자, 물리학. 자, 책에는 없고요. 이제 물리량이라는 개념들이 있어요. 물리량이라는 건 뭐냐면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척도로서, 그죠? 물리량이라는 개념을 쓰죠. 그래서 물리량에 기본 단위가 있어요. 기본 개념이 있는데, 이제 물리량에 이제 기본량이라는 게 있고요. 뭐, 유도량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량은 더 이상 다른 걸로 설명이 불가능한 물리량을 기본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유도량이라는 거는 기본량을 토대로 유도해서 만들어낸 물리량을 이제 유도량이라고 그래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자, 일단은 기본량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길이, 시간, 질량, 그다음에 전류, 또 뭐가 있어요? 광도, 광도, 물질량, 한 개가 더 있는데. 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량이고, 우리가 보통 이제 SI 단위라 그래요. 국제규격인데, 예전에 뭐 유럽 학자들하고 그다음에 미국 학자들하고 막 이게 섞여가지고 나사에서 이제 아폴로 몇 톤가 그걸 쐈어요. 근데 이제 올라가다 아폴로 몇 톤인지 그게 폭발돼 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기계적 결함이 아니라 계산 실수, 이 단위를 잘못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떤 단위 썼어요? 다 유럽 사람들은 미터라는 단위를 썼는데 그 미국 학자들만 마일이라는 단위를 쓴 거예요. 그래서 숫자만 갖고 했는데 미국 학자들은 마일 개념을 쓰고 다른 학자들은 미터 개념을 쓰니까 이게 길이가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폭파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물리 공식이라든가, 물리 공식에 대입을 한다든가, 뭐 이럴 때는 딱 규격으로 정해져 있는 값을 갖다가 대입을 하자. 아무 단위나 쓰지 말고. 그죠? 그런 걸 이제 기준을 잡았어요. 그래서 길이는 어떤 단위를 쓰냐면, 물론 이제 빛의 속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미터라는 단위를 씁니다. 우리가 물리 공식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길이에 관련된 개념이 있어요. 그죠? 그럼 거기는 무조건 미터 단위로 환산, 센티미터로 나와 있다, 마이크로미터로 나와 있다. 그거 전부 뭐로 대입할 때는 미터로 환산해서 집어넣어줘야 돼요. 시간은 어떤 단위를 쓰냐면요. 세크라는 단위를 씁니다. 세크라는 단위. 그 다음에 질량이라는 단위는 이제 킬로그램을 써요. 킬로그램을. 그램, 마이크로그램 이런 거 안 됩니다. 전류는 암페어로 쓰고요. 뭐 이건 많이 보지 않죠. 뭐 칸델라라 그러고요. 물질량 이제 몰이라 그러죠. 이거 화학에서 많이 나오죠. 이제 몰이라는 개념을 쓰죠. 이런 것도 이제 유도량에서는 이런 기본량이 기준이 돼서 만든 것들이에요. 자, 만약에 유도량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면적이라는 거 할게요. 면적은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면 가로도 단위를 뭐 써야 돼? 미터. 세로도 뭐 써야 돼? 미터를 써야 되죠. 그러니까 면적은 뭐가 나와요? 당연히 제곱미터가 되죠. 이건 기본량이 아니죠. 기본량은 미터잖아요. 이거에서 이제 유도된 거죠. 그죠? 만약에 뭐 밀도라는 게 있다.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부피분의 질량. 그럼 부피의 단위는 뭐가 돼요? 부피는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그죠? 그럼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고요. 부피분의 질량의 단위는 뭐가 돼? 킬로그램이니까 이런 단위를 써야겠죠. 이런 건 이제 기본량이 아니잖아요.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것들이죠. 그죠? 압력 있었죠? 압력은 어떤 단위를 쓰냐면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파스칼. 우리가 압력을 보게 되면은 압력은 기본량이 아니에요. 압력은 기본량이 아니고요. 여기에 힘이 들어가죠. 힘의 단위는 뭘 씁니까? 뉴턴을 쓰죠. 뉴턴을. 그래서 압력의 단위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건 유도량이에요. 압력이란 건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에요. 그죠? 단위 면적은 어떻게 돼요? 제곱미터가 되겠죠? 누르는 힘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뉴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물리에서 나오는 모든 공식에 있는 것들은 전부 이런 단위를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단위만 써라. 공식에는. 이게 바로 무슨 단위입니까? SI 단위예요.
그래서 답이 안 맞다. 왜 내가 계산했는데 몇 번을 계산해도 답이 안 맞지? 했더니 전부 뭐예요? 기본량 단위를 안 쓴 거예요. 다른 단위를 썼을 때 답이 꼭 보면은 뭐 10에 몇 승 차이가 나요. 꼭. 그죠? 네, 전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물리에서 이게 기본이니까, 가장 기본 되는 거니까 이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챕터 1에 보면 이제 속도와 가속도 나오죠. 속도와 가속도. 자, 맨 앞이라 쉬울 것 같은데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서도 현대물리학에서 계속 이 얘기가 등장을 해요. 이걸 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르시면 절대로 안 돼요. 자, 속도와 가속도에서 첫 번째 속력과 속도를 볼게요. 속력과 속도. 이쪽도 한번 해볼까요? 속력. 유도량이에요. 속력이라는 건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시간은 어떤 데를 써요? 세크를 써야 되고요. 이동거리는 뭘 써야 돼요? 미터를 쓰죠. 물론 이거 기본량으로 만든 단위 말고도 다른 것도 속력의 단위가 있어요. 킬로미터 퍼 아워도 있고요. 뭐 센티미터 퍼 미닛도 있고요. 밑에는 시간이고 위에는 거리 개념이면 다 속력의 단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량 갖고 만든 단위는 이거고요. SI 단위는 이거가 되는 거고요. 다른 단위들도 존재는 합니다. 자, 속력과 속도라는 거 둘 다 이제 영어로 이제 벨라시티라고 하니까 전부 이제 기호로는 V라고 써요. 기호로는 V. 또 이것도 얘기합시다. 기호하고 단위는 다른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면적은 이제 기호로 뭐라고 써요? S 보통 S나 뭐 A 이런 걸로 써요. 그죠? 이거는 기호고요. 이거는 단위죠. 그죠? 예. 밀도는 density에서 스몰 d로 표현하지만 이건 뭐예요? 이건 단위죠. 기호하고 단위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호로는 보통 뭘 씁니까? V, 라지 V나 스몰 V를 써요. velocity 앞자를 쓰게 되죠. 자, 속력이나 속도나 다 뭘 나타내요? 빠르기를 나타내요. 빠르기를 나타내는데 일단 속력의 정의가 뭐냐면은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해도 되고 그냥 거리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시간분의 거리. 단위는 당연히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속도는 어떤 개념을 쓰냐면 시간분의 변위를 쓰는 거죠. 이거 위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리와 변위의 차이를 알면 속력과 속도의 차이를 알겠죠. 어떤 사람이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고서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자, 여기가 A 지점이고 B 지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키우던 개가 있었는데 그 개가 그 주인이 이렇게 삐뚤삐뚤 가니까 뒤로 따라가면서 자로 요 길을 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죠? 개가 요 길을 다 잰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여기를 개가 다 그 멍멍이가 다 이거 잰 거예요. 길을 갖다가. 그죠? 요 총 어떤 물체가 이동한 총 길이의 합을 갖다가 우린 뭐라고 얘기해요?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리. 그죠? 거리인데 변이는 뭐냐면은 위치 변화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술 먹을 땐 여기 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순간 이동을 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왔는지 부산에 갔다가 왔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출발 지점은 여기고요. 도착 지점은 여기예요. 그래서 직선으로 쭉 연결해요. 요 길이가 바로 변위가 돼요. 변위. 근데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은 거리하고 변위를 보게 되면 누가 더 커요? 거리가 더 크죠. 그죠? 거리와 변위가 같을 수는 있어요. 왜? 실제로 이 사람이 술 안 먹었을 때는 똑바로 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직선으로 왔다라고 하면은 실제 이동한 거리도 어떻게 돼요? 요 길이가 되는 거고 변위도 요만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리와 변위가 같을지언정 변위가 거리보다 더 길 수는 없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자, 근데 변위를 보면은 줄곧 어느 쪽을 향해요?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연결한 직선거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줄곧 같은 방향, 한쪽 방향을 향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변위에는 어떤 개념이 존재를 해요? 방향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해요. 방향이라는 개념이. 근데 이동 거리는 여기서는 이쪽으로 가고 있었지만 여기서는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는 이쪽으로 계속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되죠. 그죠?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되죠. 얘는 방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실제 물체가 움직인 길이만 중요한 거지 어느 방향으로 가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물리에서 이 방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물리에서 이 방향을 뭐로 설명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거리는 방향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거리는 무조건 플러스 개념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변위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앞으로 1m를 가요. 거리 둘 다 해볼게요. 앞으로 1m를 갔다가 뒤로 1m를 왔어요. 그럼 실제 움직인 길이의 합은 얼마가 돼요? 2m가 되는 거지만
처음에 앞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잡아요. 앞으로 1m 갔을 땐 플러스 1m가 되는 거고, 뒤로 1m를 가는 건 반드시 마이너스 1m가 돼야 돼요. 그래서 출발점은 여기고 도착 지점도 여기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연결할 길이가 안 나오죠. 그죠? 그럼 변이가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거리는 2m가 되지만 변이는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플러스를 잡은 곳이 있으면은 그 방향과 반대 방향은 반드시 뭘 붙여줘야 돼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뒤에도 나오는 물리량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힘이라든가 운동량이라든가 방금 얘기한 속도라든가 뭐 이런 등등등등은 다 뭐가 있어요? 방향이 반드시 존재해요. 뭐 충격량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다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얘네들을 표시해 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때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일단 여기서는 속도는 뭐가 존재한다? 방향이 존재해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물체의 운동 방향을 물어보잖아요. 운동 방향을 물어보면은 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속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속력이 아니라 속도로. 그죠? 방향을 갖고 있는 거는 뭐가? 속도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속력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속도로 해석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자, 지금 어떤 사람이 이렇게 트랙 운동을 한다고 할게요. 여기서 출발을 해요. 출발이 지금 한 바퀴가 400m라고 할게요.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서 여기에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40초가 걸렸다고 할게요. 이 사람의 속력은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야? 40초 걸렸고 거리가 400m니까 10m/s가 될 거예요. 속력은. 그죠? 맞죠? 근데 속도는 출발점이 여기인데 도착 지점도 여기잖아요. 그럼 변이가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그래서 속도는 0이 되죠. 그죠? 그런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속력과 속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속력과 속도는 뭐예요? 변이와 이동거리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1번을 보시면 이제 평균 속력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일단은 그래프를 먼저 그릴게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 그리는 거에서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설명을 거의 그래프로 할 거기 때문에. 자,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이동거리라고 할게요. 이게 거리예요, 거리. 자, 이동거리라고 할게요. 자, 근데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이때 시각을 T1, 이때 시각을 T2라고 할게요. T2라고 한다면 일단은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이건 시간이에요.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갖는 의미가 뭐냐? 무조건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정의는 뭐예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죠. 써볼까요? 기울기라는 건 무조건 뭐예요? 수학적 정의가 X의 변화, 이걸 델타라고 읽어요. 변화량 뭐 D로 해도 되고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얘는 X의 변화량이 뭐예요? 시간이죠. Y의 변화량이 거리죠. 그럼 시간분의 거리가 되죠. 그럼 기울기는 뭐가 돼요? 속력이 되죠. 그러면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였나를 알 수가 있어요. 직선이 아니라 이건 곡선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접선을 그려요. 접선을 긋고 접선을 긋고 접선을 긋고 이런 식으로 접선을 긋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기울기가 뭐라고요? 이 그래프에선 속력이죠. 그죠? 그럼 속력이 점점 느려지다가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접선을 이렇게 그릴게요. 자, 어쨌든 접선의 기울기든 그냥 기울기든 기울기의 정의는 뭐라고요? 속력이라고요. 속력. 근데 여기 점 하나 찍는데 걸리는 시간을 볼게요. 점 하나 찍는데 걸리는 시간. 뭐 세부적으로 나누면 어떤 특정 요거 T1 요건 시각이고 요것도 시각이에요. 어떤 시각에서 시각까지 요 차이를 갖다가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이간자 쓰니까. 근데 T1이라는 시각은 매우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초다. 근데 요거 점 하나 찍는데 걸리는 이건 시각이지만 점 하나 찍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냐 그러면 0.0000000000001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매우 짧은 시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매우 짧은 거리, 이동거리, 요 접선의 기울기. 자, 그래서 접선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뭐하고 같은 말이 돼요? 순간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는 속력이었고 접선의 기울기니까 순간 속력이 되는 거예요. 시각 T1일 때 순간 속력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건 시각 T2일 때 순간 속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두 점을 연결을 해볼게요. 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그럼 이 기울기도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예요? 속력이잖아요. 속도 속력이잖아요. 그죠? 속도는 나중에 하고 속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력은 속력인데 두 점을 연결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수히 많은 접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순간 속력이 엄청나게 변하게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모든 순간 속력들을 평균하면 요 기울기가 돼요. 그래서 두 점을 연결한 거죠.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는 무조건 뭐라고 하면 돼요? 평균이라는 말을 쓰시면 돼요. 평균. 그래서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는 평균 속력이 되는 거죠. 평균 속력. 그랬을 때 이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자, 요때를 S1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걸 S2라고 할게요. 그럼 이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니까 T2-T1분의 S2-S1 이렇게 되는 거겠죠. 뭐 굳이 얘기를 하면 델타 T분의 델타 S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미분함수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뭐예요? 이거분의 이게 바로 뭐예요? 이 기울기가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평균 속력이라고요. 평균 속력. 자, 그런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평균 속력에서 속력의 정의는 아까 시간분의 이동 거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이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총 시간분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이동 거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평균이란 말이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속력 정의 앞에다가 그냥 뭐 붙이면 돼? 총자 붙이면 돼요. 그냥 이렇게.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다. 이러면 되는 거죠. 되죠? 근데 이제 이걸 계산 문제를 풀 때 약간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뭐 작년에 들어보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여기가 서울이고요. 여기가 부산이에요. 여기 부산인데 부산인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막 길 꼬불꼬불 하잖아요. 그죠? 직선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려갈 때는 시속 60km로 내려가요. 내려갈 때는. 근데 올라올 때는 시속 80km로 올라와요. 내려갈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꼬불꼬불 내려갈 때는 평균 속력이 얼마야? 시속 60이고요. 올라올 때도 꼬불꼬불 올라왔죠. 평균 속력이 시속 80으로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찍고 그냥 곧바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죠? 그랬을 때 총 평균 속력은 얼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뭐 평균 속도는 얼마겠어요? 0이겠죠.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둘 다 서울이니까.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거는 평균 속력이고, 평균 속력 계산 문제에서는 총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 저것만 기억하고 있으시면 돼요. 이걸 갖다 무슨 방정식 세워서 그렇게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럼 평균값이 얼마냐? 머릿속으로 70km/h요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산술 평균이에요. 그죠? 뭐 국어가 60점. 수학이 80점, 그럼 평균 내면 70점. 이건 산술 평균이고요. 자, 시간분의 거리를 알아야 되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몰라요. 그죠? 거리를 모르니까 시간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리가 짧으면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거리가 멀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평균 속력에 영향을 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찍어서 그냥 풀어도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해요. 계산 톡톡 떨어지니까. 최소 공배수 얼마입니까? 240km라고 할까요? 240km로 안 놔도 돼요. 그냥 100m로 놔도 돼요. 계산할 때 성질이 나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240km로 놓게 되면 내려갈 때 몇 시간 걸립니까? 1시간에 60가니까. 이거 4시간 4시간 걸리겠죠? 올라올 때는 3시간 걸리겠죠? 그럼 총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는 총 7시간 걸렸잖아요. 7시간 걸렸고 총 이동거리는 480km죠. 이렇게 되겠죠? 이게 평균 속력이죠. 그래서 요거 뒤에 보면 기출문제 중에 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또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요. 여기 중간 지점이라고 할게요. 중간 지점까지 가는데 여기는 시속 얼마? 40km로 갔다고 할까요? 시속 40km로 가고 나머지 거리, 여기 절반 거리 똑같아요.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아요. 나머지는 얼마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평균 속력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체 평균 속력이 60km/h다.
라고 했을 때 요 두 번째 구간, 이 구간 말고 요 두 번째 구간, 여기에 평균 속력은 얼마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평균 속력을 물어볼 때는 총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로 그냥 계산하면 돼요. 그냥 여기 있는 숫자들의 거리 모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의 최소 공배수 쓰자고요. 얼마요? 120 할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120km로 놓을게요. 120km로 놓고 여기도 120km로 놓을게요. 그죠? 그럼 여기 가는데 몇 시간 걸려요? 3시간 걸렸어요. 여기 3시간. 여기는 몰라요. 속력을 모르니까. 그럼 T라고 할게요. 그럼 총 걸린 시간이 얼마네요? 3 플러스 T죠? 총 이동거리 얼마가 돼요? 240km가 되죠? 맞죠?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60km 파워란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게 60이 나와야 돼요.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240이 60 아니에요? 그럼 T는 얼마예요? 그럼 여기 1시간 걸렸다는 얘기죠. 1시간.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시속 120으로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머릿속에 총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 이 개념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됐죠? 자, 또 계속 나갑니다.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그 그래프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순간 속력도 있고요. 평균 속도도 있고요. 평균 속력도 이렇게 한꺼번에 써놨잖아요. 말을 바꿔볼게요. X축은 시간 그대로 놔두시고요. X축은 시간 그대로 놔두시고 요 S가 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변이가 될 수도 있어요. 굳이 처음에 구분하려고 거리는 S, 변이는 X 이렇게 놓기도 푸는데 의미 없어요. 나중에 다 S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거리가 될 수도 있고 변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Y축이 만약에 변이라고 한다면 이 접선의 기울기의 정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기울기의 정의가 뭐예요? Y축이 변이가 되면 기울기는 시간분의 변이니까 속도가 되는 거잖아요. 속도. 그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돼요? 순간 속도가 되고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는 평균 속도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평균 속도의 정의는 뭘까요? 평균 속도의 정의는 총 시간분의 총 변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 형태를 외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 이게 물리든 생명이든 지구학이든 다 뭐예요? 그래프가 나오면은 X축 물리량과 Y축 물리량이 뭔지 이걸부터 해석을 하시고 그때 기울기는 뭐고 면적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 그래프의 형태를 보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그래프 생김새를 보기에는 수백 가지가 넘어요. 됐죠? 자, 그럼 또 그래프를 한번 바꿔볼게요. 저거 지저분하니까. 자, 이번에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속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속도. 자, 여기도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접선을 그렸더니 이렇게 되고, 여기 접선을 그렸더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점을 연결했더니 기울기가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치자고요.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냐는 얘기죠. 기울기.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죠.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죠. 그러면 속도가 변한다는 건 우리가 보면 등속도 운동을 보게 되면은 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속도라는 건 방향이 있다 그랬어요. 방향이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등속도 운동이라는 건 속력이 변하지 않고 방향도 안 바뀌어야 돼요. 등속력 직선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럼 시간이 지나서 속도가 계속 안 변하잖아요. 이건 가속도가 없는 거예요. 가속도라는 건 속도가 원래는 더할 가짜 써서 증가한다 이런 표현이지만 속도가 증가하는 것만 가속도가 아니라 속도가 감소해도 감속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속도의 정의는 뭐가 되는 거냐면요. 가속도의 정의는 시간분의 뭐 밑에는 뭐 시간이니까 t로 써도 되고요. 시간분의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속도의 변화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도가 변해야지 가속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 기울기가 뭐가 돼요?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가속도가 되겠죠, 이제는. 그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순간 가속도가 되는 거고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는 평균 가속도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평균 가속도의 정의는 그냥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인데 앞에다 그냥 뭐 붙이자고요? 총자 붙이자고요. 뭐 델타 넣어도 상관없고요. 델타 t라고 해도 되고요. 그죠?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속도의 변화량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평균 가속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래프는 건들지 않았어요. 그래프는 건들지 않고요. 그냥 접선하고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만 이렇게 해놓고 전부 말만 바꾼 거예요. 거리 시간이었으면 뭐 순간 속력, 평균 속력. 변이 시간 그래프였으면은 순간 속도, 평균 속도. 그죠? 그 다음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순간 가속도, 평균 가속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평균 가속도의 얘기는 좀 많이 평균 가속도보다는 평균 속도에 대한 개념이 더 많이 쓰여요. 평균 속도에 대한 개념이 많이 쓰이는데, 그거는 이제 그래프 풀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한 거냐면, 이 페이지에 거기 그래프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래프를 계속 그릴 거예요. 그냥 요 챕터 끝날 때까지 칠판에 계속 그래프만 그려져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상대 속도라는 걸 볼게요. 상대 속도. 상대 속도는 속력이 아니에요. 상대 속도죠. 자, 상대 속도도 잘 알아놓으세요. 뭐 상대 속도가 있으면 절대 속도도 있나요? 뭐 절대 속도라는 개념은 좀 그렇긴 하지만, 만약 존재를 한다면 절대 속도라는 건 정지에 있는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물체의 속도를 절대 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상대 속도라는 건 뭐냐? 그냥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지표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 A가 있고 얘가 시속 60km로 가고 있다고 할게요. 이건 왜 SI 단위 안 써요? 안 써도 돼요. 공식에 넣을 때만 조심하라고요. 공식에 넣을 때. 얘는 시속 80으로 가고 있어요. 얘는 B예요. 자, 지면은 정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속도가 절대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A의 속도를 이렇게 쓸게요. VA는 얼마가 돼요? 시속 60이 되고요. 60km/h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의 속도는 80km/h가 돼요. 이렇게 된 거겠죠. 이걸 절대 속도란 말 안 쓰지만, 그죠? 이거는 그냥 A의 속도와 B의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VAB나 VBA 이렇게 쓰거든요. VA는 A의 속도고요. VB는 B의 속도인데, VAB라는 거를 풀어서 해석을 하면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라고 읽어요.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그러니까 A가 기준이 됐을 때 B는 속도가 얼마인 것처럼 보이니 그게 상대 속도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VAB 했을 때 이게 바로 뭐란 얘기예요? 관찰자란 얘기예요. 근데 관찰자가 가만히 서 있다고 해봐요. 관찰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B의 속도를 봤다고 해봐요. 그럼 관찰자는 지면이잖아요. 그럼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면 VB하고 똑같은 거죠.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속도가 VA, VB였는데 만약에 VAB 상대 속도로 갔는데 얘가 만약에 정지돼 있어요. 그럼 얘는 그냥 지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상대 속도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 속도 개념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관찰자가 반드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관찰자의 속도가 있어야지. 관찰자의 속도가 있을 때 그 관찰자가 바라본 다른 물체의 속도감을 갖다가 우린 뭐라 그래요? 상대 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반드시 뭐가 해야 된다고요? 관찰자가 움직여야 돼요. 자, 지금 A가 B를 따라가면서 봐봐요. 이렇게 이게 뭐 땅바닥에서 가는 게 우주 공간을 날아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우주 공간에서 등속도 운동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관성력이 작용을 하지 않아서 자기가 날아가고 있는 건지 정지되어 있는지 구분이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얘보다 빠르잖아요. 얘와 얘 사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겠죠? 그죠? 근데 자기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못 해요. 그럼 얘를 보면 어떻게 돼요? 20km/h를 이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는 80으로 가고 있는데 얘가 볼 때는 시속 20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상대 속도예요.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요. 지금 관찰자는 반드시 움직여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관찰자가 바라본 상대 물체는 얘는 안 움직여도 돼요? 얘도 꼭 움직여야 돼요? 아니요. 상대 물체는 관심 없어요. 상대 물체는 정지되어 있든 움직이든 관심이 없다고요. 하지만 상대 속도는 내가 움직여야 돼요. 관찰자가 반드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밖을 보면은 그 옆에 있는 가로수나 뭐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슉슉슉 지나가잖아요. 걔네 서 있는 애들인데. 그럼 얘는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죠? 여러분 이런 적 없어요? 몸이 되게 피곤할 때 버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우리 버스가 막 뒤로 가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정신 차렸더니 옆에 있는 차가 앞으로 가는 거였죠. 내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게 상대 속도인데, 상대적인 건데,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한대요. VB 마이너스 VA 이렇게 계산을 한대요.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은, 관찰자가 바라보는 물체에서 관찰자의 속도를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물리에서 계산은 빼기가 없어요. 이건 빼기가 아니에요. 반대 방향이란 얘기죠. 반대 방향이란 얘기예요. 방향이 반대란 얘기예요. 방향이 반대.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계산을 하게 되면 항상
그 방향은, 속도니까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를 플러스로 잡을 거냐라는 건 관찰자의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 거예요. 관찰자가 이쪽으로 하니까 관찰자는 항상 플러스 값을 갖는 거예요. 그죠? 근데 상대방 물체를 봤더니 관찰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80에서 60 이렇게 빼니까 얼마가 나와요? 플러스 20이 되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가는 방향으로 얘가 20km/h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두 번째는 얘가 이쪽으로 간다고 할게요. 이쪽으로 80으로 간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다가갈 때 얘가 시속 80으로 가요. 그럼 엄청 빠른 속도로 나랑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요? 그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일 땐 얘는 반대 방향이면 뭐라고 해야 돼요? 마이너스 80이라고 반드시 해줘야 되고, 관찰자는 무조건 마이너스 60 해줘야죠. 그럼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40이 되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시속 140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이게 상대 속도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라는 개념을 갖다가 반대 방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이미 지구과학에서 한번 공부를 할 때 지구 공전 증거 기억하세요? 몇 가지? 지구 공전 증거. 일단은 뭐 연주시차가 있고요. 광행차라고 했던 거 기억하나요? 그때 광행차라는 거 설명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우산 쓰고 갈 때 비가 이렇게 사선으로 내리는 거, 그것도 설명을 했었죠.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광행차라는 건 뭐였어요? 일단 또 복습하는 개념에서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별빛이 이렇게 똑바로 내리는데 지구가 이쪽으로 가고 있죠. 그죠? 그럼 별빛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그걸 이제 광행차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구가 공전을 하지 않으면 빛이 똑바로 왔을 텐데. 자, 그래서 그때 설명한 게 이거예요. 자,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고요, 버스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버스가. 그래서 누가 누굴 본 거냐면은 버스에서 B를 본 거예요. 자, 그러면 B에서 버스의 속도를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뺀다는 건 방향이 반대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도 이 얘기 했을 거예요. 이게 3m/s로 B가 내리고요, 똑바로 비 안 부는 날 요거는 4m/s로 버스가 가고 있다고 했을 때 버스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이쪽으로 바꿔도 되고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바꿔도 돼요. 요렇게 바꿔도 돼요. 그죠? 문제 풀다가 몇 번 설명하겠지만 벡터라는 게 있고 스칼라라는 게 있어요. 스칼라라는 건 크기만 있어요. 크기만. 근데 벡터라는 건 크기에다가 방향까지 있어요. 근데 벡터라는 건 크기와 방향이 동일하면,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다 같은 벡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생긴 벡터가 있는데 야 밑에 이런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하고 방향은 같고 크기도 같아요. 그럼 얘하고 얘는 똑같은 벡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방향을 바꾸면, 버스의 방향을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버려요. 그 다음에 합벡터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 합성은 이렇게 합니다. 벡터 합성하는 것도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게 3이고 이게 4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5m/s의 속도를 갖겠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빼는 게 아니래요. 3에서 4를 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죠? 방향을 바꾸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상대 속도입니다. 그래서 직선상의 운동에서는 그냥 빼기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평면상에서 빼기 하면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죠. 그죠? 됐습니다. 이게 상대 속도고요. 자, 가속도 볼게요. 가속도가 아까 뭐라고요? 가속도가 이거라며요. 일정한 시간 동안에, 단위 시간당, 일정한 시간은 1초로 봐도 되고요, 1분으로 놔도 돼요. 보통 1초로 놓죠.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 이게 바로 뭐다? 가속도다. 근데 앞으로 문제 풀 때 운동 방향에 대해서 자주 물어봐요. 그래프 문제에서. 운동 방향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고요, 물체가 받고 있는 알짜 힘, 합력에 대해서도 자주 물어봐요. 자, 그게 그래프상에서 해석이 안 될 때는 운동 방향은 뭐와 같은 개념이라고? 속도와 같은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물체가 받고 있는 알짜 힘은 가속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알짜 힘은 가속도로 해석을 하시고요, 운동 방향은 속도로 설명하세요. 이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지? 이따 문제 풀 때 보면 참 많이 써먹습니다. 무지 써먹어요. 자, 그래서 가속도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적인 물체의 운동,
물체 운동이 다양하게 굉장히 많지만은 대표적인 거는 바로 뭐냐면은 등속도 운동하고 등가속도 운동하고 원운동 세 가지로 거의 함축돼요. 그거 운동 세 개 외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이제 원운동하고 비슷한 게 진자 운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철이 이렇게 진동하는 것도 결국 원운동하고 똑같아요. 자, 볼게요. 그래서 등속도 운동하고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를 볼게요. 자, 등속도 운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가 등하다는 얘기예요. 속도가 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속력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속도도 등이니까 어떻게 돼요? 방향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속력 직선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등속력 직선 운동. 이걸 갖다가 등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등속도 운동의 성질은 이러이러하다 저러저러하다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의 형태를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래서 등속도 운동 보시면 그래프가 세 종류가 있는데 무슨 그래프가 있냐면 ST 그래프가 있고요. 뭐 T는 시간이고요. S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거리가 될 수도 있고 변이가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VT 그래프가 있고요. VT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AT 그래프가 있어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있어요. 거리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그 다음에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있어요. 자, 그럼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아까 어떤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나 속력이었어요? ST 그래프 여기서 기울기가 속도 속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일정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럼 기울기가 0이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속력과 속도가 0이란 말하고 똑같죠. 그럼 뭐예요? 정지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0이라는 건 정지에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게 당연히 뭐가 돼요? 이렇게 생긴 게 등속도 운동이겠죠. 기울기가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0초에서 1초까지 기울기나 2초에서 3초까지 기울기나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등속도 운동이에요. 그죠? 자, 근데 그래프가 여기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래프가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시다. 여기서 이렇게 0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것도 등속도인가요? 여기서 올라간 거냐? 등속도 이렇게 된 거냐? 예, 그러니까 그래프 형태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고요? 속도 속력이라고요. 그 기울기가 일정하면 그게 기울기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기울기가 작든 크든 관심 없다고요. 0에서 시작하든 플러스 1에서 시작하든 관심이 없다고요. 기울기가 일정하면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 속력이니까 기울기가 일정하면 무조건 등속도 운동입니다. 근데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지금 플러스잖아요. 그럼 속도가 플러스겠죠? 근데 기울기가 안 변해요. 기울기가 속도인데 근데 여기는 Y축이 바로 뭐예요? 속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속도가 변하면 안 돼요. Y축 값이 변하면, Y 값이 변하면 안 돼요. 그죠? V 값이 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아까 얘기했는데 VT 그래프에서 기울기 뭐였죠?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라는 거니까 가속도였죠. 그럼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가속도가 0초일 때도 0, 2초일 때도 0, 5초일 때도 0이에요. 그러니까 AT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아요. 굳이 그린다면 여기 겹치죠. 이렇게.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띠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조그맣게 그려볼까요? 그냥 간단하니까. 이건 잘못 그렸네요. 자, VT 그래프 그리고요. AT, ST. 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등가속도 운동인가요? 네, 기울기가 변하지 않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죠? 이 기울기는 이제 속도 속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속도만 되겠죠.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0,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돼야겠죠. 그죠? 여기서도 이렇게 되고요. 그죠? 됐죠? 그래프에서 이제 공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기울기는 뭐라고요? 속도 속력이에요. 그죠? 속도 속력인데 여기서 기울기는 가속도라고요. 근데 이 면적을 볼게요. 면적. 자, 면적의 단위가 뭐가 나올까 보세요. 여기는 단위가 미터 퍼 세크고요. 여기는 세크죠. 그죠? 곱하면 미터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면적은 이동거리 변이죠. 이동거리 변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뭐 면적도 없고 기울기도 없으니까 일단 패스할게요. 그죠? 그래서 그냥 등속도 운동은 그냥 생긴 게 이렇게 단순해요. 공식이 뭐가 있어요? 그럼 공식이 어디 있어요? 여기가 속도가 V고 여기가 T예요. 그죠? 그럼 이동거리 V는 이동거리 S는 VT다. 뭐 이게 다죠, 그냥. 속도 곱하기 시간이 변이 이동거리다. 뭐 이게 다죠, 그죠? 그래프 그냥 면적이라고요.
자, 우리가 잘 그려야 될 건 뭐예요? 등가 속도 운동이죠. 자, 등가 속도 운동이에요. 그리고 비켜드릴게요. 자, ST, VT, A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세 개 그래프 중에서 어떤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였어요?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였죠. 여기 잠깐만 안 돼요.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이건요. 이건. 기울기 안 변하면 다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래프 형태에 겁먹지 말란 얘기예요. 정의, 무조건 정의에 대해서. 그랬을 때 이 기울기가 가속도였는데 기울기가 일정하잖아요. 그럼 가속도도 일정하죠. 그래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로 고치면 얘는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얘가 이렇게 되죠. 맞죠? 이거 마이너스도 그냥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 이거 등가속도 운동인가요? 그죠? 이때 시각을 t라고 할까요? 여기다 2t라고 할게요. 자, 근데 이게 삐뚤어졌지 자꾸. 자, 그랬을 때 가속도 시간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은 가속도 시간 그래프로 그리면 기울기가 이 가속도가 여기 시각을 t로 놓을게요. 여기를 t, 여기를 2t로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리면 어떻게 그릴까요? 이 가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이렇게 어떻게 그릴까요? 하나로 이렇게 그려야죠. 여기는 기울기가 여기를 지나니까 왠지 여기서 무슨 변화가 있을 거라는 이상한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기울기가 뭐라고요?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기울기는 하나잖아요. 이렇게 꺾인 게 아니잖아요. 기울기 하나기 때문에 가속도가 두 개가 나오면 안 돼요. 한 개만 나와야죠. 그죠? 그래서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시간이 갈수록 속도가 증가하죠. 근데 ST 그래프에서는 뭐가 속도예요? 기울기가 속도죠. 시간이 갈수록 속도가 증가하는데 S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도니까 여기서는 기울기가 증가해야죠. 그래서 0초일 때 기울기, 1초일 때 기울기, 2초일 때, 3초일 때 기울기가 점점 증가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 참수꼴로 나타나겠죠. 당연하죠. 자,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자,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아무 그래프도 안 보여주고 요거 하나 딱 보여줬어요. 요 그래프만 딱 보여줬어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불안해요?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하니까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라고요? 가속도라니까요. 근데 기울기가 안 변했잖아요. 다른 거 안 보여줬는데 요거만 보여줬다니까요. 등가속도 운동 맞아요? 맞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줬는데 요거만 보여줬어요. 요 그래프만. 이건 가속도예요. 가속도가 일정해요.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맞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줬어요. 요 그래프만 딱 보여줬어요.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이거는 장담 못해요. 이 그래프를 요거로 고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형태가. 그런데 만약에 VT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약간 휘었다고 할게요.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아니, 모르긴 왜 몰라요?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죠. 느낌상 막 대답을 해. 이게 등가속도, 이건 휘었잖아요,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죠. 뭐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 가속도인데 가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이죠, 이건. 그죠? 근데 이걸 ST 그래프로 고치면 속도가 얘도 증가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기울기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얘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이걸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얘만 보여줬을 땐. 또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약간 이렇게.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이거 휘었잖아요. 가속도가 감소하잖아요. 그래도 속도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울기는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이참수꼴로 나타난다고요.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참수꼴로 나타나는 그래프 요거 한 개, ST 그래프 요거 한 개 그려줬을 때 이걸 딱 보고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장담을 할 수가 없다고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걸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건 분명하지만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ST 그래프를 이참수꼴로 보여줬을 때 얘를 무조건 뭐예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여기다가 값을 써놓으면 알 수 있죠. 만약에 여기가 1초일 때 여기가 1이었어요. 근데 2초일 때 여기가 4였어요. 여기가 3초일 때 여기가 9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간 간격이 일정하게 늘어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거 이제 가속도 그래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요건 조심하시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밑에 거 기울기가 음일 때, 자, 가속도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AT 그래프를 고치면 이렇게 가속도가 마이너스인 값으로 나와요. 이 그래프를 갖다가 이제 이쪽으로 옮겨 볼게요. 이쪽으로 ST 그래프로 바꾸는데, 여기가 T초고요. 여기가 ET초라고 할게요. 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아까 그래프에서,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라 그랬어요? 이동거리 변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건 직선 하나니까 당연히 어때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고, 요 각도 같고, 그죠? 요 높이도 똑같겠죠? 뭐요? 합동이죠? 그죠? 그러면 앞으로 간 거리가 S면 뒤로 간 거리도 S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속도가, 여기서 이제 대답 잘했어요. 속도가 점점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하다가 0이 되죠. 속도가 감소하다 0이 되죠. 근데 속도는 플러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가 가장 클 때는 여기까지예요. 어제 속도가 느려져도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때가 변이가 제일 커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뒤로 오는 거예요. 뒤로 오니까 변이가 다시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동거리는 계속 늘어나지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속도가 감소하다가 0이 됐으니까 이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감소하다가 0이 돼야죠. 그죠? 여기서는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요. 속도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요거 해석합시다. 속도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인데요. 마이너스 1보다, 이 마이너스 3보다 크잖아요.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거꾸로 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기울기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커진다는 건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죠? 경사가 클수록 기울기가 커지는 거예요. 뭐 수학에서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1이 큰 거 아니에요? 그거 숫자로 마이너스 음수란 개념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는 음수가 아니에요. 방향이니까. 그래서 점점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커져요. 반대 방향으로. 점점 커져요. 그래서 얘는 ET초일 때 어디 와 있어야 돼요? 원점에, 원래 위치에 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때 변이는 얼마예요? S. 다시 변이는 마이너스 S. 이렇게 돼서 원점에 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변이 시간 그래프가 아니라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로 고친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동거리는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면 속력이 되는 거죠. 속력은 마이너스가 없죠. 그럼 속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속력이 빨라지니까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돼서 정확히 이동거리는 이때가 얼마가 돼요? ES.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맞나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좀 조심하세요. 요 그래프를.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문제를 풀 때 어떤 그래프를 푸냐면 아까 전에 이게 기울기가 아까 뭐였다고요? 기울기가 속도 속력이었다며요. 여기는 기울기가 가속도였다며요. 면적이 이동거리였다며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볼게요. 여기가 시간이 2초고요. 여기가 3m/s 제곱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럼 요 면적은 얼마가 나오냐면 6m/s가 되죠? 그죠? 그럼 AT 그래프에서 면적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요걸 보자는 얘기죠. 면적은 뭘까요? 공부하신 분들. 이건 속도가 아니라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속도의 변화량. 자, 지금 뭐냐면 2초까지 속도의 변화량이 지금 얼마예요? 6m/s죠?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2초가 지났어요. 2초가 지나게 되면 이때 속도가 얼마가 돼요? 6m/s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기울기는 얼마예요? 2분의 6이니까 3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죠. 근데 등가속도 운동인데 그래프가 꼭 이렇게만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이건 등가속도 운동 아니에요? 이거는 처음 속도가 얼마였어요? 0초였을 때 속도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거예요. 얘는 원래부터 속도가 있던 상태에 출발한 거고. 처음에 속도가 얼마였대요? 3m/s였다고 합시다. 그럼 2초가 지나면 얘는 속도가 얼마가 돼야 돼요? 그죠? 9m/s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속도가, 나중 속도가 아니라 뭐예요?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얘기죠. 6이, 이건 플러스 6이잖아요. 그러니까 2초 동안 속도가 6이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면적이 마이너스 4다 그러면 속도가 2t초 동안 속도가 4가 줄어든다. 이런 뜻이고요. 그죠? 속도의 변화량이지 속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등속도 운동은 식이 없어요. 그냥 이게 다잖아요. 그죠? 근데 등가속도 운동은 식이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아셔야 돼요. 등가속도 운동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1번이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플러스 AT라는 식이 있어요. 이 식 다 아셔야 돼요. 2번 이동거리 변이는 V0t, V0라는 건 초기 속도예요. 0초였을 때 처음 속도가 0일 수도 있고 처음 속도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2분의 1 AT 제곱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식이고요. 세 번째 식은 요게 이제 물리학 개론 같은 데서는 좀 많이 쓰이고 문제를 풀다가 도저히 그래프로 해석이 좀 자신이 없다 싶으면 거의 이 세 번째 식을 쓰시면 돼요. 지금 윗식하고 아래식 다시 써볼게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윗식 이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든 건데 윗식 두 개는 있는 문자인데 여기는 없는 문자가 T죠. T를 소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넘어가면 V-V0 나누기 A 하게 되면 이게 T가 되잖아요. 이 T를 여기다 대입해서 만들어낸 거에 불과한데 문제 풀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복잡한 문제에서. 그죠? 자, 요 세 가지 식이 등가속도 운동식인데 첫 번째 1번식을 잠깐 보실래요? 1번식을 보면 제가 어디서 나왔냐라는 얘기예요. 가속도 정의에 대해서 나왔어요. 가속도 정의가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죠. 변화량이라는 건 무조건 어떻게 계산해요? 나중에서 처음 제가 오늘 몸무게를 쟀는데 85kg였어요. 근데 어제 쟀을 때는 분명히 일주일 전에 82kg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변화량이 얼마예요? 플러스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잰 게 나중인 거고요. 일주일 전이 처음 잰 거잖아요. 이게 처음 질량이에요. 그래서 나중에서 처음을 뺀 게 바로 변화량이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은 시간분의 나중 속도, 이게 초기 속도, 처음 속도가 V0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AT는 V 마이너스 V0 이렇게 된 거고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V0 플러스 AT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그냥 뭐예요? 가속도 정의로 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VT 그래프를 그대로 그린다면, 정확히 그린다면 이 그래프 안에 있는 기울기를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색다른 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두 번째. 근데 두 번째 식은 중요하죠. 자, 이거 등가속도 운동인가요? 예. 이게 0초일 때 속도가 초기 속도니까 V0. 여기가 T초라고 할게요. T초일 때 속도가 나중 속도 V. 그랬을 때 이 면적이 이동 거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르니까 이 밑에 사각형의 넓이가 V0T가 되겠죠. 그럼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T 곱하기 V-V0죠. 이 높이가. 이게 V-V0죠. 맞죠? 자, 그래서 얘를 보게 되면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걸 T로 한번 나눌게요. T로 한번 나누고 여기다 T를 한번 곱할게요. 그럼 똑같죠, 식이. 이게 뭔데요? 시간분의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 가속도죠. 그죠? 이게 A죠. 그래서 이동거리 변이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다. 이런 식이 된 거죠. 이것도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래프에서 면적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세 번째 식은 우리가 T를 소거하면서 한번 수고를 거쳤잖아요. 수고를 거쳤기 때문에 이미 복잡한 문제가 나면 수고를 한번 거친 거를 이 수고를 또 덜어준 거죠. 그죠? 그래서 복잡한 문제가 있다. 그래프로 좀 풀기가 좀 짜증나는 문제가 있다. 그럼 요걸 적용을 시켜보세요. 대신에 여기는 시간이 안 들어있으니까 시간에 관계된 문제는 푸는데 쓰는 게 아니고요. 가속도, 거리, 속도에 관련된 거, 그거에 관련된 것만 사용을 했을 때 드라마틱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식 좀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복잡한 문제에 가게 되면은 자유낙하 운동이 있고요. 연직 투하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직 상방 운동이 있어요. 요 세 가지를 해보자고요. 자, 이쪽에다 다시 쓰면은 식이 V는 V0 플러스 AT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게 분가속도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자유낙하 연직투하 연직 상방운동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자고요. 실제로 운동에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유낙하 운동은 그냥 물체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놔요. 놈지가 알아 떨어지잖아요. 다만 처음 속도가 잡고 있었으니까 처음 속도가 얼마다? 0이에요. 그러면 손을 놓은 순간 얘가 받는 RGM은 뭐밖에 없어요? 중력밖에 없죠. 그럼 내려오면서 중력 변해요. 중력 변해요. 물론 내려올 때 중력이 점점 커지죠. 근데 만유인력과 관계 있어요. 만유인력이 이건 이제 중력식으로 고친 건데 뭐 똑같아요. 만유인력이나 중력이나 뭐 이게 지구 반지름인데 만약에 지구가 이만할 때 지구 반지름이 이만할 때 물체를 갖다가 여기 지구 반지름 한 6,400km 되는 데서 여기서 떨어뜨렸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 중심까지 거리가 여기 표면보다 몇 배요? 2배죠. 거리가 2배가 되면 얘는 4분의 1로 줄어들죠. 중력이. 그죠? 그래서 높은 데서 떨어지면 중력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어떻게 돼요? 지구 중심과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중력이 커지는 거 맞아요. 중력과 속도가 증가하는 거 맞는데 우리가 자유낙하 연직투하는 건 어디서 하냐면 1m 위에서 뭐 높아야 10m 위에서 떨어뜨려요. 그럼 1m, 10m면 이게 6,400km에다 1m 더 해봤자 티도 안 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뜨리는 건 거의 공기저항도 중력과 속도도 중력도 거의 안 변해요. 그죠?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뜨릴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만유인력이라는 걸 써야 돼요. 그건 뒤에서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을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나중 속도는 어떻게 되니? 라고 했을 때 나중 속도 V는 처음 속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잡았다가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사라지는 거죠. 얘가 사라지고 떨어지는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중력을 받아요. 그죠?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는 물체의 가속도를 뭐라 그래요? 중력 가속도라 그래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A라고 써도 되지만 중력 가속도는 다르게 그래비티 써가지고 G로 표현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V는 GT 그냥 이렇게 식이 바뀌어버리죠. 됐죠? 두 번째, 그럼 이동거리를 이제 낙하거리라고 할게요. 낙하거리 H. 근데 처음 속도는 얼마예요? 0이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 A 대신에 GT 제곱. 요거 나중에 포물선 운동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놓으세요. 세 번째는 EAS인데 A 대신에 뭐 G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S 대신에 H가 들어가는 거고요. V제곱. 왜? 초기 속도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식이 요 꼬라지로 바뀔 거고요. 연직 투하 운동은 여기서 뭐가 추가되냐면은 물체를 갖다 놓은 게 아니고요. 집어 던진 거예요. 자, 질문해 볼게요. 물체를 놨을 때 얘가 받는 힘과 얘가 떨어지면서 힘을 받아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집어 던졌을 때 얘 물체가 받는 힘 누가 더 커요? 똑같죠. 집어 던진 게 되고 싶죠. 그죠? 이미 내 손을 떠났으면 나는 얘한테 힘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뭐 장풍으로 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미 내 손을 떠나면은 얘가 받는 힘은 뭐밖에 없어요? mg. 중력밖에 없어요. 중력밖에. 그러니까 가속도가 똑같다고요. 그죠? 다만 집어 던졌으니까 손을 떠날 때 처음에 속도가 0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도가 있었다는 차이죠. 그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요 식 그대로에다가 뭐가 존재해요? V0가 존재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V는 V0 플러스 GT가 되는 거예요. 얘도요. H는 V0T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죠? 2GH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처음 속도가 있었다는 것만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자주 물어보는 게 바로 연직 상방운동인데 이 운동이에요. 이 운동. 물체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집어 던져 올려요. 위로 올려요. 자, 질문. 물체를 갖다가 밑으로 집어 던졌을 때 이 물체의 가속도와 물체를 위로 집어 던졌을 때 물체의 가속도는 누가 더 커요? 똑같아요. 그죠? 위로 던지든 옆으로 던지든 사선으로 던지든 관심 없어요. 내 손을 이미 떠난 건 더 이상 힘을 줘요? 못 줘요? 그럼 이 물체가 받고 있는 알짜임은 뭐밖에 없어요? 중력밖에 없어요. 그죠? 무조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G값도 변하지 않아요. 다만 항상 물체가 공식이라는 게 물체가 처음 움직이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유낙하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쪽을 플러스로 잡은 거예요. 연직 투하 운동도 이쪽이 플러스니까 이쪽을 플러스로 잡은 거예요. 근데 연직 투상 운동은 어떻게, 연직 상방 위로 던진 거잖아요. 내가 움직이는 방향이 윗방향이잖아요. 중력은 어디로 작용해요? 아래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죠? 윗방향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있었죠?
그죠? 위로 던졌죠? 그럼 가속도, 중력은 아래 방향이죠? 가속도가 아래죠? 그러니까 G를 넣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G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GT가 되죠. 식 이해되나요? 그죠? 힘을 받는 거는 반대로 받으니까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위로 던졌는데 힘을 아래로 받으니까 올라가면서 속도가 줄어들죠. 그다음 언젠가 멈추겠죠? 그 다음에 아래로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이래요.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다가 잠시 정지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도요. 올라가는 거리는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되는 거예요. 2분의 1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 아니죠? G에 붙은 거죠. 여기도요. 식을 여기 V0 제곱 마이너스 V 제곱으로 이렇게 쓰는 교재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놔두세요. 여기서 바뀌는 건 뭐밖에 없어요. 중력과 속도만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EGH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시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세요. 이렇게. 요걸 EGH는 V0 제곱 마이너스 V 제곱 이렇게 쓰는 게 있거든요.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연직 상방 운동이에요. 이게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4페이지 맨 밑에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밑에 자리 있잖아요. 가속도 계산식을 좀, 가속도 계산하는 법을 좀 넣으세요. 우리가 타점 기록기라는 게 있는데, 여기 장난감 자동차를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리본을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타점 기록기를 여기다가 갖다 놔요. 뭐 어떻게 그려야 돼? 타점 기록기가 뭐 하는 거냐면요. 그냥 톡톡톡톡 이렇게 점을 찍는 기계예요. 점을 찍는 기계. 그러면 얘 자동차가 이렇게 가면은 처음에 점은 여기 찍혀요. 그래서 장난감 자동차 이쯤 왔다 그러면 여기 찍힐 거고요. 더 가면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이렇게 점들이 찍힐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게 타점 기록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뭐 진동수가 만약에 60Hz다 라고 하면은 1초에 점을 몇 개를 찍는 거예요? 60 타점을 찍는 거예요. 60 타점. 근데 이 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타점인가,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몇 타점이에요? 4타점이에요? 3타점이에요? 이거 구분 못하면 답 이상하게 나오는 3타점이에요. 이건 원래부터 처음에 원래 위치잖아요. 그죠? 타점이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3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찍혔다면 이게 6타점이 되는 거죠. 6타점이 되고 얘는 0.1초가 되는 거예요. 60Hz는 1초에 타점을 몇 개 찍어요? 60개를 찍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6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타점을 찍을 때 걸린 시간은 0.1초다.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면, 자, 그냥 점으로 찍을게요. 여기 있고요.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요 거리가 2cm예요. 2cm. 요거는 5cm. 요거는 8cm 라고 할게요. 그래서 1타점이 0.1초 걸렸다고 할게요. 그럼 요게 1타점인 거죠? 요게 1타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여기는 0초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0.1초라고 보시면 되고 0.2초, 0.3초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질문 먼저 할게요. 이 물체의 운동은 등속도 운동이에요? 똑같은 시간 동안에 거리가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럼 빨라지고 있는 거죠. 속도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가속도 운동이에요. 일단은 가속도 운동이에요. 근데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운동인지 아닌지 구분돼야 안 돼요? 구분돼요.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뭘 보면 아시냐면요. 구간 간격이 똑같은 비율로 늘어나면은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구간 간격이란 건 0.1초 동안에 2cm 같죠? 0.1초 동안에 5cm 같죠? 그럼 똑같은 시간 동안에 몇 cm가 증가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얼마 갔어요? 8cm 같죠? 또 구간 간격이 얼마 증가했어요? 그럼 3 증가하죠? 이건 무조건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근데 구간 간격이 지멋대로 변한다. 이건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고요. 이해되셨나요? 등가속도 운동이면 이제 가속도를 구해볼게요. 계산하는 거 잘 보세요.
가속도는 질문 여러 개 할 거예요. 가속도는 우리가 정의하기를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했죠. 그럼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는 거죠. 나중 속도를 V2, 처음 속도를 V1 뭐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자, 그럼 어느 구간을 V1으로 놓고 어느 구간을 V2로 놓을까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이게 처음 쪽이니까 이쪽을 V1으로 놔야겠죠. 그럼 여기를 V1으로 놓을게요. 이 구간을. 그럼 이 구간을 뭐로 놓을까요? V2로 놓을게요. 자, 그럼 계산을 제가 하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자, V1을 구해요. 걸린 시간이 얼마예요? 0.1초. 이동거리가 2cm죠? 그럼 20cm/s죠? 근데 20cm/s가 무슨 속도예요? 평균 속도예요. 0.1초 동안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 평균 속도죠. 질문. 그러면 얘는 속도가 점점 등가속도 운동이가 속도가 점점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20cm/s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속도가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잖아요. 속도가 계속 증가하니까. 그럼 20cm/s가 되는 순간에 그 시각은 얼마예요? 몇 초일 때요, 그게? 0.05초. 0.1초가요? 중간값이에요. 딱 중간값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잠깐, 잘 보세요. 이 개념을 알아야지 고난도 문제가 풀려요. 자, VT 그래프예요. 이거 등가속도 운동인가요? 그죠? 여기가 1초라고 할게요. 여기가 10m/s라고 칠게요. 속도가 0에서부터 10까지 증가했죠? 요 면적 얼마예요? 거리가 5m죠. 맞아요? 그럼 평균 속력은 얼마예요? 평균 속도 1초 동안 총 거리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를 총 변이라며요. 평균 속도를 구할게요. 1초 동안에 총 변이가 그러니까 5m/s 아니에요? 우리가 구한 건 이 값이 아니라 여기에 중간값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한 값은 총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 총 변이를 한 거는 중간 시간대의 속도라고요. 요게 평균 속도죠. 요건 언제요? 여기 0.5초일 때 딱 중간 시간일 때 순간 속도가 바로 뭐예요? 평균 속도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게 평균 속도를 구한 건데 20cm/s가 되는 순간의 시각이 얼마냐면 요거는 0.05초인 순간의 속도가 이거란 얘기지 0.1초일 때 속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말 이해되세요? 맞아요? 네. 표정은 이해되면 밝게. 다 이러고 입으면 내가 또 설명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V2. V2 또 구하면 여기죠? 0.1초 동안에 몇 cm요? 5cm 같죠? 그래서 50cm/s가 되고 요 속도가 되는 순간은 0.15초인 순간이란 얘기죠. 맞나요?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로. 일단 가속도를 먼저 구할게요. 자, 그럼 가속도를 구하면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라며요. 그럼 속도의 변화량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는 거죠? 그럼 얼마 나와요? 50에서 20cm/s잖아요. 그럼 시간도 그냥 계산할게요. 0.15초 마이너스 0.05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분모가 0.1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0.1분의 30이죠? 300cm/s 제곱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나오죠, 가속도가. 맞죠? 자, 그렇다면은 질문. 0초일 때 이물체는 0초일 때 속도가 얼마였어요? 0초였을 때. 0초였을 때 0. 자, 이 그래프 한번 이걸 잘 하세요. 이거 어디 정리 잘 해놓으시고요. 자,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V고요. T축은 아직 그리지 마세요. 어쨌든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0.05초일 때요. 0.05초일 때가 속도가 얼마였어요? 20cm/s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0.15초예요. 그때 속도가 50이었죠. 그래서 기울기가 0.1분의
30 해가지고 3m/s 제곱이 됐었던 거였죠. 그죠? 자, 그래서 0.1초 동안에 얼마 변해요? 속도가? 30이 변하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차이 나요? 그럼 얼마 속도가? 15가 작겠죠? 그럼 얼마예요? 이렇게 되죠. 그럼 처음 속도가 0이 아니었죠. 이해되세요? 왜 시작은 무조건 0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 속도가 0이 아니었으니까 5cm/s였죠. 맞죠? 맞나요?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여기 2초일 때 속도는 얼마냐? 아, 간단해요. 0.2초일 때. 0.2초일 때는 얼마냐? 그럼 또 15 차이 날 거 아니에요? 15 차이 나겠죠? 그럼 여기 얼마예요? 65cm/s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맞나요? 그럼 1초도 물어볼 수 있겠죠. 0.1초도. 그죠? 얼마예요? 여기서 30 차이가 나야 돼. 그럼 여기 35가 되겠죠? 맞죠?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면적 구할 때 보통 이런 걸 쓰세요. 지금 여기 0.1초 때 평균 속도가 얼마예요? 순간 속도가 35죠. 아직 쓰지 말고 보세요. 여기가 0.1초일 때 35 맞아요? 그러면은 그거 하지 마시고요. 여기 할게요. 여기 요 구간, 여기서부터 0.1초 동안 이동거리가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은 요 면적 더하기 요 면적이죠. 그죠? 근데 등가속도 운동에선 이걸 쓰는 것보단 얘가 평균 속도가 이거잖아요.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그립시다. 이렇게 해서 요 면적을 구합시다. 그럼 요 면적과 요 면적이 어때요? 같죠? 그래서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을 하자고요. 그럼 얼마예요? 20 곱하기 0.1이니까 2cm 같다는 거 알 수 있죠. 2cm 간 거 맞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자고요. 그럼 여기 2초까지는 얘가 평균 속도가 얼마예요? 0.1일 때 여기 50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요. 이렇게 하면 0.1 곱하기 50이니까 얼마예요? 5cm죠? 요건 2cm고요. 그게 편하겠죠? 그죠? 아직 못 알아들으셨나요?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평균 속도라며요. 평균 속도니까 평균 속도에서 선을 이렇게 그으라고요. 그래서 요 사각형 면적을 구하자고요. 이 사다리꼴 면적을 구하지 말고. 그죠? 그러면 요 면적이 플러스 됐지만 요 면적은 사라졌잖아요. 얘하고 합동이니까 이게 편하겠죠. 그죠? 그럼 요 전체 면적이 2cm, 요 전체 면적이 5cm 이렇게 되겠죠. 그죠? 등가속도 우리가 평균 속도 계산을 하는 거는 총 시간분의 총배기, 평균 총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 이걸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걸로 계산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문제에서 좀 복잡한 문제고 막 속력이 지멋대로 변하고 뭐 이런 거일 때는 그렇게 하는 게 편한데 등가속도 운동에 있어서는 평균 속도가 어디예요? 양시간의 중간값이에요, 무조건. 그죠? 속도가 이렇게 증가했다, 뭐 이렇게 감소했다,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게 평균 속도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가 평균 속도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가 평균 속도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형, 사각형 면적을 계산할 필요 없이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만 해도 면적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동거리 변이가. 그죠? 이 방법을 문제 풀 때 많이 사용해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연습해 볼게요. 요 가속도 계산하는 거 한 개밖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되고요. 가속도를 구하시고요. 초기속도를 구해보세요. 자, 0초, 0.4초, 0.8초, 0.2초예요. 1.2초예요. 거리는 7, 13, 19예요. 일단 얘가 등속도 운동은 아닐 거 아니에요. 가속도 운동이죠.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7, 13 얼마 증가했어요? 60 증가하죠? 그럼 등가속도 운동 분명하죠? 그죠? 해보세요. 그러면 뭘 해요? 같이 나 심심하잖아. 자, 그럼 여기를 V1으로 놓고 여기를 V2로 놔볼게요. 이제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요 구간의 가속도나 이 넓은 구간의 가속도나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V1을 먼저 구해볼게요. V1은 0.4분의 7이죠? 그죠? 그냥 놔둘게요, 이렇게. V2 0.4분의 19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가속도는 19 마이너스 7 곱하기 0.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간은 중간 시간 맞아요? 그럼 몇 초 걸린 거예요? 0.8초 걸렸죠. 얘가 1.0이 되고 얘가 0.2가 될 테니까 얼마예요 그러면? 0.8 맞죠? 예. 아우, 쓸데없이 귀찮게 지저분하게 냈는데. 야, 방송 보는 분들 그냥 지우고 이거 0.1초로 합시다. 아, 이게 산수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지워. 에이. 붙일게요. 0.1 0.2 0.4 여러분 산수 연습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V1 얼마 나와요? 0.1분의 7 70cm/s. V2 0.1분의 19 190cm/s. 자, 그래서 가속도는 19 마이너스 7 아니 19 마이너스 7 해야죠. 190 마이너스 70. 시간은 0.2초죠. 0.25 마이너스 0.05 맞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80 곱하기 얘가 얼마죠? 0.2죠. 0.2면 5분의 1이니까 이거 5 곱하면 되죠. 5, 8에 40 4m/s 제곱. 막 중간 생략했는데 인정하십니까? 예, 이렇게 돼요. 4 맞아요? 5, 뭐 잘못했어. 4가 나오면 안 돼요. 6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요. 얘가 70. 아, 이 120이네. 그죠? 120 곱하기 5죠? 그러니까 얼마요? 6m/s 제곱. 그러니까 하도 하다 보니까 답이 아닌 건 알아요. 계산을 잘못해서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인정하시죠? 자, 초기 속도 얼마요? 그래프 안 그려도 이해해야죠. 여기가 0.05초일 때 속도가 얼마라고요? 70이라며요. 근데 가속도는 얼마요? 600cm/s 제곱이잖아요. 아니, 세크 제곱. 그죠? 그러면 1초당 600씩 cm/s씩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0.1초면 60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0.5초잖아요. 30 증가했겠죠? 그러면 0초일 때 40cm/s 이렇게 되죠. 되나요? 자신 없으면 그래프 그려서 해석을 하시고요. 자, 해볼게요 이제. 항상 처음 속도가 0이라는 고정관념 있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어떤 경우에 답을 계산하면 거꾸로 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거꾸로 가다가 그래프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것도 있다고요. 여기가 1초, 여기가 2초. 그럼 초기 속도는 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처음 0초일 때는 거꾸로 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고요. 그럼 조건은 똑같아요. 계산하는 법은. 자, 해볼게요.